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 부동산 실제 투자를 통해서 과연 부동산 일생을 보통 사시면서 준비하는 인생 계획이 있듯이 부동산도요, 준비하는 일생의 플랜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좀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 부동산 투자를 하신 케이스, 이 부산에 거주하시는 45세 자영업 하시는 분 같은데, 이분이 실제 자산 축적과 노후 대비의 자산 관리 컨셉으로 이 투자 방향을 좀 잡으신 분인데, 보유 자산 지금 현재 8억 원인데, 아파트, 거주하는 아파트 한 채에 오피스텔 두 채로 나름대로는 뭐 그래도 내 집 마련에 부동산 상당히 그래도 성공하신 케이스인데, 이분 같은 경우 필요한 게 과연 주택 쪽 컨셉 그리고 상업용 쪽 토지 쪽으로 좀 포트폴리오에 대한 부분이 조금 다소 좀 떨어져 있다는 부분이고요. 가능하시다 그러면 이제 이분 아직은 좀 나이가 좀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 거주와 임대를 통해서 월 400 정도의 임대 수익을 통하면서 시세 차익을 좀 보는 컨셉인데, 우리가 부동산 자산을 좀 한번 따져 보니까 이 통계치로 보니까 좀 연령층이 좀 낮으신 분들은 당연한 얘기지만 좀 주택 쪽으로 비중을 좀 많이 가져가시는 편향을 좀 보여드리고요. 고연령층, 좀 나이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상업용 쪽 부동산으로 해서 아무래도 노후 대비 임대 수익 쪽으로 많이 편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통계치적인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반증을 하는데, 실제 우리가 노후를 준비한다라는 거는 뭐 연세가 있을 때, 특히나 근로소득이나 이런 부분이 없을 때 충분히 경제 활동에 막힘없이 그래도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부분을 좀 현금, 특히나 경제성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보통 이 또 해당되는 거 통계치로 보니까요, 실제 자산이 그냥 근로소득으로 매달 월급 받아서 생활하시는 분 대비 실제 시드머니라 그래서 40세가 넘어가게 되면 근로소득이라든가 뭐 기본적인 이 저축소득을 가지고 시드머니를 만들어서 보통 한 60세가 넘어가시면 이 해당되는 자산을 상당히 좀 키워놓고 가시는 컨셉인데, 노후 쪽으로 놓고 보면 실제 노후 쪽의 생활비, 특히나 현금 흐름이 어느 쪽으로 주로 많이 이제 형성이 되어 있냐면, 아직까지는 부동산 쪽에서 자산 축적이 가장 많은데, 실제 지금 이 예적금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과거에도 그렇습니다만 뭐 적금이 하나 들어서 뭐 자녀분들 뭐 대학 등록금이라든가 이런 거 만들다 보니까 실제 현금 흐름 쪽으로 많이들 하셨는데, 지금 이제 이 추이가 부동산과 특히 금융 쪽에 이 주식이라든가 현물 투자 쪽으로 이렇게 빠르게 지금 이동하고 있는 과정인데, 최근에는 이제 연세 드신 분들보다는 젊은 연령층들이 이 속도가 점점 더 가파르게 바뀌고 있다는 게 현실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시드머니를 확보하는 부분이, 요즘은 영끌이라 그래서 젊은 분들 내 집 마련 목표도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자산을 노후까지 대비했을 때 자산을 얼만큼 키울 거냐라는 이 준비성으로 놓고 볼 때에는 지금 연령층이 젊은 분들이 부동산 쪽으로 상당히 좀 많이 가산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 연령층, 특히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라든가 특히 현재로서는 자산 금액이 크신 분들은 주택 쪽이 아니고요, 지금은 이제 상업용 부동산 쪽으로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는 걸 감지하셔야 되고요. 아직까지도 정부 규제 정책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 주택에 대한 규제, 이거는 뭐 내년 3월 달이 또 대선, 대통령 선거입니다만 내년이 대선에서 대통령이 바뀐다 하더라도 당분간은 이 정책 변동은 없을 거다라고 분명히 인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매각, 매도보다는 앞으로도 더 투자라든가 매입을 하겠다라는 것이 더 높다라는 인식이, 이게 여론조사에도 이런 부분이 상당히 지금 나오고 있는 과정이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 전망 가뜩이나 경제 활동이 어려운 시기임에도 부동산 경기 아직 전망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는 과연 우리가 노후에 준비해야 되는 자산 비중 중에서 과연 부동산을 이러한 규제라든가 정부의 정책 때문에
손을 놓고 내려놓아야 될까라는 측면에서는 이런 부분은 굳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겠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 우리가 과연 인생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과연 부동산에 어떤 식으로 자산 관리, 특히 투자의 방향을 잡을 건지에 대한 조금 팁을 드린다 그러면, 자, 지금 아직 저연령층, 아직 연령층이 좀 낮으신 분들은, 자, 주택은 당연합니다만 이거 실거주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 못 하시는 분들 상당히 좀 마음으로 급하실 수밖에 없는 과정인데, 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에서 상당히 공급에 대한 측면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자, 앞으로 4년에서 5년 뒤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는 상당히 주택 공급이 많아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굳이 실거주에 대한 컨셉의 이 마인드만 가지고는 쫓아가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비중을 볼 때는 한 45%는 주택 비중에 우선하라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자, 두 번째는 결국은 노후 대비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임대 수익 쪽 측면을 보셔야 되는데, 자, 이 부분이 한 40% 정도, 그리고 나머지 이제 토지에 대한 부분은요, 실제 이 해당되는 이 세 가지 상품의 이 포트폴리오를 해드리는 이 얘기는 이 수익에 대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두 번째는 바로 이 세금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세금을 좀 더 분산을 해야지만이 이 세테크라고 하는 부분의 효과도 같이 누릴 수 있다는 얘기 때문에 토지 같은 경우는 한 15% 정도에서 시세 차익이나 아니면 개발 수익 쪽 컨셉으로 해서 분산 투자를 반드시 하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자, 과연 그러면 이제 포트폴리오로 이렇게 투자를 해놓는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좀 더 중장기적인 컨셉에서는 안정된 투자긴 한데, 자, 과연 우리가 그러면 주택 기준으로 했을 때 여러 채를 보유하기보다는 유망지역 세금 절세 포함해서, 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경기 순환율이라 그래서 5년을 보고 갈 건지 10년을 보고 갈 건지에 대한 바로 이런 회전율을 보시기 때문에, 자, 연령대별로 투자에 대한 컨셉 다양하게 좀 구성을 하셔야 되고, 분산 투자 반드시 하셔야 되고, 자, 요즘은 세금에 대한 검토 반드시 하시라는 얘기를 드리기 때문에, 자, 이런 내용으로 조금 미리 중장기적인 인생 플랜, 특히 부동산 투자 플랜을 좀 마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